이 페이지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 한번 쭉 봤다면 이제 전해질과 이온에 관련된 내용들을 첫 번째 그 전해질하면서 전해질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쭉 봤다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그 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강한 전해질, 약한 전해질이 나와. 요거 기억날라나? 나야 되는데 생각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강산 강염기하고 약산 약염기를 나눌 때 뭘로 나눴더라? 이온화되는 정도였지. 여기도 똑같다. 그래서 이온이 잘 되면 강한 게 돼, 그냥.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나온다? 이온이 잘 되는 전해질을 강한 전해질, 이온이 잘 안 되는 전해질은 약한 전해질 이렇게 불러. 그래서 강한 전해질 안에 뭐가 속하느냐면은 강산 강염기가 강한 전해질 안에 속하는 물질들인 거야. 여기 염화나트륨은 중성이야. 염산, 수산화나트륨, 황산, 질산, 수산화, 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강산 강염기들은 그냥 강한 전해질. 그러면은 약산 약염기는 어디에? 약한 전해질에 속하는 거야. 얘네들이 이온이 잘 된다, 잘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 뭐냐면 이온이 잘 돼서 강하다라고 표현하면 요거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엄청 단단하고 힘이 세고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강하다라는 게 그 의미하고는 달라. 오히려 약한 전해질들 있지. 약한 녀석들이 그럼 왜 약하냐? 이온이 왜 잘 안 되는 걸 약하다고 표현했냐? 약한 녀석들은 오히려 여기서는 다른 원자를 강하게 잡고 있는 거야.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끔 강하게 잡고 있어서 오히려 그걸 우리는 결합력이라고 불러. 그런 결합력이 강한 물질일수록 이온이 잘 안 돼.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강하다와 약하다라는 표현으로 여기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겨.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느냐? 그 이온할 때 양이온, 음이온 알지? 지금은 좀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을 텐데 양이온, 음이온 할 때 거기 보면은 이 전하가 플러스 전하다, 마이너스 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돼 있으니까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전자를 플러스 얻은 게 양이온이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 그런 것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나오거든.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강한 전해질은 이온이 잘 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이온이 잘 된다라는 건 이온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원자를 뭐 한다? 잘 못 붙잡는다는 거야. 그런데 약한 전해질은 이온이 잘 안 된다. 대신 이온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원자를 뭐 한다? 무지막지하게 세게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떨어져 나가는 거지. 자, 그거 좀 이해를 해놓고 그 다음 걸로 한번 보면 농도와 전류의 세기 하는 게 나와. 자,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자, 거기 보면 염화나트륨을 녹여. 강한 전해질이야. 자, 이 염화나트륨을 녹여서 전류가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즉 염화나트륨을 계속 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전류의 세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져 버려. 자, 이게 원인이 두 가지가 있거든. 이거를 너가 지금 생각해서 찾아가야 돼.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 힌트는 왼쪽에 그림에 있다. 한번 생각해봐. 왼쪽 그림이 세 개가 나오거든. 근데 그 세 개 중에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는 힌트가 여기 있어. 두 개가 있다. 자, 한번 찾아보자.
속으로는 뭔지 모르겠네. 진짜 쉽게 뭐라는 거야. 근데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있어. 잘 봐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바로 얘기하면 되고. 첫 번째 이유는 뭘까? 전해질을 계속 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전류의 세기가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일정해져 버려. 이유가 뭘까? 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보면 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나중에 영재고 특목고를 대비하는 방법과 같다. 물에 녹을 수 있는 이온의 양이 정해져 있어. 그건 아니야. 이온은 계속 녹여주고 있어. 일단은 양은 점점 늘어나. 자, 다른 게 없을까? 거기 여기 그 전기 배웠지? 전기는 배웠지? 이게 무슨 표시야? 전지다 그지? 전지 표시야. 이 전지 표시를 꼭 나와 있잖아. 봐봐, 전지 표시 나와 있지. 그럼 오의 법칙 알아? 오의 법칙이 뭐였더라? V는 IR. V는 IR. 오의 법칙이잖아. 봐봐. 얘가 일정하면 얘가 무한정 증가하는 게 가능해? 안 되잖아.
없잖아. 안 되잖아. 즉 첫 번째 이유는 뭐다? 실험을 할 때 전압이 일정하면 전류가 무한정 증가할 리가 없다는 거야. 즉 전압이 일정할 경우에는 전류의 세기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 어느 수치로 일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하는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찾는 거야. 두 번째 이유도 뭐다? 그림이 있다. 봐봐라. 난 아무리 봐도 그림에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림에 있어. 그림에 있어. 잘 봐봐. 속으로 성격하고 있지 말고. 그림 잘 봐봐. 힌트를 하나 더 주면 세 번째 그림에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 양성자랑 최성자랑 다시 합쳐서 양성자하고 뭐 전자. 합쳐져. 다시 양성자랑 전자랑 합쳐진다는 건 원자가 아니었다가 원자가 된다는 뜻인 거야. 거기 나와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양이온과 음이온이야. 나도 모르겠다. 우리 생각보다 잘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좀 빗대서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도로가 있어. 자동차가 달려가.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어. 자, 그때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차가 많이 지나가고 싶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도로를 넓혀야 되지, 그지? 도로를 넓혀야 그래야지 이제 차가 이렇게 더 지나갈 수 있잖아. 여기서 더 많이 지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넓혀야 되지, 그지? 그런데 도로가 그냥 한정돼 있다면, 이렇게 한정돼 있으면 지나갈 수 있는 차가 없다? 한정될 수밖에 없지, 그지? 이건 누구나 알아. 문이 하나야. 사람이 많이 통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문을 한꺼번에 10명씩 빠져나갈 수는 없어. 한 번 나갈 때는 한 명씩밖에 못 나가. 그러면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이 2개든 3개든 돼야 된다는 거잖아. 즉 뭐다? 이온이 이동을 해서 전극으로 가야 돼. 그런데 내가 힌트 있다 그랬지.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수용액에 담겨 있는 전극에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전극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온이 무한정 많은 게 아니거든. 그 전극으로 이동해서 전극에 전자를 주고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온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이 아무리 많아도 전극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이온은 개수가 정해져 있어. 이보다 더 많이 가서 전자를 더 많이 주고받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알아서 적으면 돼. 그래서 두 번째 뭐다? 전극으로 이동하여 전자를 주고받는 이온에는 이온의 개수에 한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가 분명히 힌트가 있다 그랬어. 그림에 분명히 뭐 있다? 전지 그림이 있는데 전지 그림이 2개가 그려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만약에 전지가 여러 개 있다라는 표현이었다면 전지 그림 사이에 점점점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해. 그리고 이 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원 공급을 할 때는 전원 장치라고 적혀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전지가 2개가 그려져 있잖아. 그러면 건전지 2개 썼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당연히 있잖아. 내가 이미 오메 법칙 알아. 그럼 전압이 일정한데 어떻게 전류값이 무한정 증가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리고 그림 왔잖아. 양이온 비율이 전극으로 이동하는 그림이 나와 있어. 근데 여기에 무한정 많은 이온들이 전극에 가서 상호작용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계속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 그래프가 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전류가 감소를 해. 전해질 녹이는데도 전류가 감소한다. 이유가 뭐냐면 이온들이 와가지고 뭔 짓을 하느냐면은 지가 전자를 가져가거나 내놓거나 하진 않고 우리 분해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우리가 물의 전기분해라고 불러. 우리 분해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뭔가 기포가 생기거든. 기체 같은 게 생겨. 기체가 생겨가지고는 전극에 달라붙어 버리면 그 달라붙은 자리, 기포가 달라붙은 자리에는 이온이 못 가. 그러면서 오히려 전압이 확 떨어지는, 전류값이 확 줄어드는 그런 일들도 생겨.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내용에서 분극 현상 해가지고 따로 배우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 지금은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도 있잖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학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군데 적용이 돼. 생각보다 많이 적용이 된다. 특히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느냐? 바로 너 자신한테 적용이 돼.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원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다른 학원, 학교 이런 데서 매우 억울한 일을 겪었다라고 그거를 갖다가 와가지고 막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저런 일을 겪었어요, 뭐 이러면서 있잖아 막 얘기하는 경우들을 들을 수 있거든. 너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문제는 너가 만약에 있잖아 옆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오늘 학교를 갔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쟤가 갑자기 때려가지고 너 여기 멍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어떻게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학교 가면 짝지 있잖아. 짝지가 아침에 갔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넌 뭐라고 얘기해? 왜 이렇게 눈빛이 흔들리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 짝지가 아침에 와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시작하려고 또 앉았는데 짝지가 갑자기 오더니 있잖아. 나는 오늘 학교에 오는 길에 나는 가만히 오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옆으로 갔더니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툭 치고 그래가지고 그 맞은데 멍이 들었어 이러는 거야. 자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안타깝다. 누가 그랬어? 어떤 정신나간 놈이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옆에서 얘기해 줄 거잖아. 또 그럴 거잖아. 맞지? 근데 그 말은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왜 믿으면 안 될까? 너 왜 믿으면 안 될까? 내가 있잖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거든.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너도 필요한 거야. 항상 우리가 너 정육면체를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각형으로 보이기도 하고, 알지? 사각형으로 보이잖아. 정육면체를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각형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면체로 보이기도 하고. 혹시 알고 있어? 아니죠. 정육각형이 뭔지 알지? 그래, 정육각형을 정면에서 보면 사각형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걸 요걸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 내가 이게 초점이 여기에 딱 있고 그러면 어때? 세 개가 이렇게 나오지? 세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는 그 뒤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가 이제 좀 어디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 때에 따라서는 3인치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로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런가? 이게 바로 너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다? 사기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사기꾼이 왜 많은지 알겠어? 너가 어릴 때부터 사기를 쳐오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응? 그런 친구가 난 가만히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툭 치는 바람에 내가 멍이 들어서 왜 쳐? 이거부터 생각해 봐야 돼. 왜 쳤지? 이 길을 요 방향이 학교 방향이야. 얘가 걸어가고 있어. 그럼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은 어느 방향에서 왔어? 같은 방향에서 왔을 수도 있고 반대 방향에서 왔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런데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왜 쳐? 얘가 또라이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또라이라서 치는 걸까? 그런 경우 너가 혹시 겪어본 적 있어? 가만히 가고 누가 툭 치고 가는 거 겪어본 적 있어? 없지. 왜 없을까? 세상에는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있거든. 근데 얘만 왜 맞았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 뭐냐? 이걸 위에서 봤다고 치자. 위에서 봤다고 치자. 얘가 길 한복판에서 휴대폰 보면서 앞도 제대로 안 보고 뒤에 사람이 지나가고 싶은데
요러고 가고 있을 수도 있지. 가능성 1번. 또는 얘가 뭐 하면서 춤추면서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 지그재그로. 그럼 어떻게 해? 충돌할 수도 있는 거야. 안 그래? 이번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와 유사해. 휴대폰 보면서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쭉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도 같이 휴대폰 보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세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쌍욕을 하면서 다니고 있어. 근데 나를 보면서도 쌍욕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한 대 쳤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야. 또는 뭐도 있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관심 끌라고 구라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어디 편의점 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안 믿어. 자기가 매우 억울한 것처럼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어느 포인트에서 딱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는 말이 있지. 요거 개구라야. 요거 진짜 100% 구라야. 누군가한테 맞았다면 반드시 얘도 거기 합당한 뭔가를 했어. 분명히 한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거 네 면상 오징어 내면서 그냥 와서 팍 하고 때리고 가고 그런 사람 없어. 분명히 뭔가를 했어. 근데 자기는 뭐 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시비 걸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때렸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너도 어떻게 한다? 항상 반대편, 다른 각도, 뭔가를 생각하는 능력을 조금 길러야 돼.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먼저 공감을 해서 아 그런 개또라이 새끼가 있어 어디 다친데 그런 거 말고 어디 더 다친데 아니면 뭐 아니면 뭐 멍이 얼마나 들었어?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신고라도 했었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때는 그래 이렇게 해주면서 있잖아. 속으로는 생각해야 돼. 저 새끼가 또 관심 종자 새끼인가? 이거 왜 나한테다 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고 과연 쟤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와서 쳤을까? 그럴 리가. 안 그런가? 그런 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게 조금 쌓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처럼 그래프 해석하고 그림 보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이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접근하고 하는 것들이 훈련이 되는 거지. 너가 이제 창의력이 그렇게 뛰어나게 있는 건 아니거든. 맞잖아. 난 창의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개구라 치지 마. 없어. 제로에 가까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사기를 쳐야 돼. 왜? 이때까지 잘 쳐왔잖아. 나중에 특목고 준비할 때도 사기를 쳐야 돼. 내가 창의력이 많은 것처럼. 근데 사기 칠 때 그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기본 창의력은 얼마 안 되지만 엄청 많은 것처럼 부풀려서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사기를 쳐야 돼.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분석해내는 것들. 그리고 이런 그래프 자 봐봐. 이렇게 점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그래프 있잖아. 이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뭐라고 부를까? 혹시 이거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나? 이거 배우잖아. X축 Y축 있으면은 요렇게 돼 있는 걸 무슨 함수? 1차 함수다. 그지? 요렇게 돼 있는 걸 뭐라고 불러? 2차 함수라고 불러. 그러면 혹시 요렇게 돼 있는 건 뭐라고 불러? 혹시 이건 안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이 무리함수 그래프라고 나올 거야. 나중에 한번 봐봐. 무리함수 그래프라고 나와. 그럼 이 그래프를 나타낼 때도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좀 처음에 증가하다 점점 일정해지는 그래프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만 무리함수 그래프 꼴이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너가 만약에 면접관이야.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있어 보이느냐? 어떤 게 더 있어 보이는데 당연하잖아. 무리함수 꼴로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하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이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있어 보이게끔 얘기하는 거잖아. 뭐 하는 거다? 사기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몇명하게 되겠지.
특목 준비하는 거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거든. 지금 벌써 7월달 거의 다 갔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년 3월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해 겨울방학이 있는 시기 있잖아. 12월달 주로 1월달부터 해가지고 특강이 시작이 돼. 특강이 시작이 되는데 1월달 특강은 주로 이제 특목고 이제 너가 이제 중3 올라갈 거잖아. 그러면은 12월달 지나서 1월달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특목고를 대비를 하는 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강이 시작이 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학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3월달, 그 다음에 5월달, 그 다음 6월달. 그러니까는 3월달 먼저 하고 4월달은 시험을 쳐. 그 다음 5월달 하고 그 다음에 6월달 시험을 치고 그래서 3월달, 5월달 또 이제 이 특목고 지원하는 데들은 특강을 하고 7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특목고를 지원하겠다 이러면 내년 1월부터 특강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7월달 다 갔잖아. 그러면 8, 9, 10, 11, 12야. 5개월 뒤면 이제 내가 특목고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뭔가를 시작해드는 시기가 온 거지. 그때 사기를 잘 쳐야 돼. 사기를 잘 치려면 봐야 된다. 다양한 방면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창의력은 없더라도 그게 창의력처럼 보여 사실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또 사기를 잘 치려면 말을 잘해야 돼.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뭘 잘한다? 말을 잘하는 거야. 누구도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야. 끄집어내고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 그런데 정답을 꼭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아.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노려야 된다. 정답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답이 정해져 있을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은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지. 근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답이 없잖아. 그거 어떻게 맞춰? 답이 없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특목고 준비했다가 탈락하는 애들이 다 대다수가 그래. 답이 없는데 답을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답이 없는데 답을 맞추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나? 안 나오지. 나올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야. 특히 면접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면접 때 무슨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선생님 질문에 그 답이 뭐예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 10개를 질문하면 그 중에 8개, 9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답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꼭 한두 개가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걸 어떻게 대답했었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가 옳은 정답을 얘기하는 걸 갖다가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는 거야. 면접관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얘가 도대체 뭐라고 나한테 대답할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대답을 못하는 걸까? 요걸 가지고 등락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는 뻔한 질문들은 그날 면접 본 애들이 다 똑같이 대답할 수도 있거든. 뻔한 질문들. 뭐 예를 들자면 야 원자의 정의가 뭐야? 이러면 그냥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입니다라고 누군가 다 연습할 거니까 대답할 거잖아. 근데 원자는 뭐로 구성되는지 알지?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지? 원자핵 안에는 뭐 들었더라? 양성자하고 중성자 들었지? 자 그러면 여기에 원자 간단하게 원자핵과 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원자핵에 양성자, 중성자 있다는 것까지도 배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어. 그런데 거기 있는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 그리고 원자핵의 크기는 매우 작다 정도까지는 배워. 이제 자 그러면 진짜 간단하게
원자핵의 크기가 매우 작다 그랬잖아. 그러면 원자핵의 크기가 매우 작은데 그러면 원자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원자야? 안 배워요. 책에도 안 나와. 학교에서 배울 리가 없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원자인데 그래. 응?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 학교에서 배울 리도 없어 그런 게. 책에도 안 나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원자인지 안 나와. 그럼 어디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너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원자의 크기를 얘기하라는 건가? 범위를 얘기하라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원자마다 크기가 다 달라. 너 그거 크기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 대답 못해. 당연히 대답 못해. 그럼 원자라는 게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건가? 그 범위가 뭐지? 당연히 대답 못해. 그런데 면접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원자는 어디까지가 원자야?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 막혀. 탁 하고 막히지. 그다음부터는 있잖아.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머리가 하얘지고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해도 생각이 안 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 원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어디까지냐. 사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은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지. 그 다음에 주변에는 전자들이 있어. 그 전자들은 왜 그 원자 주변에 있는 거야? 원자 핵이 전자에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 전자들을 잡아 놓을 수 있는 인력이 작용하는 그 범위까지가 원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 전자를 잡아 놓을 수 있는 범위까지가 원자인 거야. 그러면 그 외부에 전자가 있더라도 얘가 그 전자를 잡아둘 수 없다면 뭐다? 얘는 그 원자에 속한 전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전자들은 매우 빠르게 원자의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얘가 왜 안 나가? 원자 핵의 인력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력이 작용하는 전자에 작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그냥 원자인 거야. 너가 그런 걸 대답할 수 있냐는 거야. 쉽지가 않다 그렇게. 이게 특목고라는 게 사실은 들어가기가 영재보다 특목고는 그래.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 그러면 들어가면 뭐 엄청 대단한 걸 배우고 막 이런 거 같잖아. 그러진 않아. 일반고나 똑같다. 배우는 거는 거기서 뭐 한 단계 아니면 두 단계 정도, 즉 고등학생인데 뭐 대학생들이 배우는 내용들을 배울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매우 난이도가 높아서 막 손도 못 대고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거지. 들어가기만 하면 돼. 조심할 점은 이제부터 얘기했을걸. 혹시 특목고나 영재고를 가서 넌 꼴찌할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듣지 말겠지. 그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누가 얘기하든 상관없어. 내가 얘기하든 노잼이 얘기하든 다른 학원에 누군가 얘기하든 절대로 들으면 안 돼. 왜 안 되냐? 과거에 가서 너 꼴찌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이걸 열심히 해야 돼. 장난 안 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어떤 때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과거나 영재고에 합격이 이미 정해졌을 때는 하는 거야. 안 그래? 그렇잖아. 내가 과거나 영재고에 이미 합격이 정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가서 지금 공부를 안 하면 아 그래 밑바닥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뭘 가서 가지고 생각을 해? 그런가?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어. 뭐 가서 생각을 하긴 뭘 해? 떨어지면 뭐 할 건데? 내가 지금부터 1번하고 일반 물리학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 있어. 근데 택 떨어졌네? 어디다 쓸 건데 그거? 쓸 데가 없다. 일반고에서 무슨 일반학 일반 물리학 쓸까? 안 쓴다. 그러면 일반학 일반 물리학은 어차피 해놓으면 나중에 일반고 가더라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한 개도 안 돼. 한 개도 안 돼.
왜 안 되느냐면 너가 혹시 일반 화학책 본 적 있어? 일반 물리학책 본 적 없지? 혹시 본 적 있나? 없지? 일반 화학책, 일반 물리학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너가 이런 형태의 문장으로 번역을 해놓은 게 아니라 직역해놨다. 직역이 뭔지는 알지? 직역을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는 화학 가르치잖아. 내가 일반 화학 책을 보다 보면 이 뭐라고 적어놓은 거야? 내가 모르는 문장들이 전체 10개 중에 8개 준대. 이 새끼가 뭐라고 적어놓은 거야? 앞뒤가 막 안 맞거나 문장 구성이 좀 이상하거나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거나 이상한 용어들이 나오거나 이래. 그러니까는 나도 있잖아. 일반 화학책을 보면 100%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진짜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 끊겨. 더 이상 내용이 없어. 그러면 이 내용을 더 찾아보려고 뭘 해도 있잖아. 자료도 잘 없어. 그러니까는 일반 화학책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뭘 하는 것 자체가 나도 힘든데 네가 돼? 그럴 리가. 나는 가능할 수도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냐면은 너가 하이탑책이잖아. 하이탑책 나중에 우리 이거 끝나고 할 거거든. 하이탑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반 화학책에서 고등학생들이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을 추려. 그러니까 추려가지고 그 추린 부분을 고등학생 정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 화학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이탑책을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누구 주변에 있다면은 뭘 해놓으면 이게 그런 게 있어. 상위 학문을 하면 하위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거 잘못되는 건 알겠지? 잘못되는 건 알고. 그래서 내가 무슨 그 초등학생들이 그런 거 있잖아. 수능 영어 공부하면 학교 내신의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돼. 그게 안 된다 그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겠지. 지금 시간 많잖아. 시간 많고 아직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벌써 여름 방학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2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시간 많을 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창의력은 있나 없나? 나 없는 것 같아 사실은. 누가 창의력 나는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많거든. 그랬을 때는 창의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떻게 한다?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거야. 똑같은 일이 있더라도 있잖아. 얘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얘가 어떤 얘기를 하면 반대쪽에 어떤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게 나중에 아마 그런 능력들이 좀 이렇게 좀 길러지면 사실은 사회생활 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도움되는 경우들이 생겨. 근데 그건 이제 너가 알아서 좀 정리하는 거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할게. 알겠지? 좀 다른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 쉬었다가 이어지려고.
안녕 친구들. 자, 다행히 숙제를 살살 해보. 우리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까지 했나? 아, 운동 에너지까지 했나? 아, 맞지. 오늘 위치 에너지. 그렇지. 그럼 다음 시간에 과제 에너지 도전하면은 그래 끝나네. 어유 빨리 끝내. 자, 이제 답부터 먼저 얘기를 잠깐만. 146페이지 맞지? 페이지 146페이지 1번에 55X 2번에 1번은 15줄 2번은 75줄 3번은 3번 4번에 2번 5번에 20줄 6번에 1번은 400줄 2번은 200줄 뒤에 페이지 149페이지 맞나? 맞아? 네. 149.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2대1 4번에 1, 4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2번 8번에 5번 뒤에 1번에 3번 10번에 4번 질문하면 돼요. 가져도 돼요. 7번? 7번에 2kg 있어. 자, 2kg의 수레가 나머지 수평면과 2m/s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무게가 10N인 나무 토막을 2m 밀고는 정지했어. 그러면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그게 뭐냐면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인데 질량이 2kg고 속력이 2야. 그러면 처음에 7번에 2의 제곱의 에너지가 있어. 얼마냐면 4줄의 에너지가 있었어. 근데 수레를 밀어내는데 수레를 얼만큼의 힘을 줘가지고 밀어내냐면 마찰력만큼 힘을 줘가지고 밀어내거든. 그러면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S만큼 일을 해줘.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 에너지가 있었어. 그러면 마찰력만큼 일을 해줘.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이야. 그러면 자기가 정지하거든. 뭐 수레가 정지해. 그럼 이제 에너지가 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마찰력에 대해서 일하는데 다 쓰고 자기는 정지해버렸어. 이런 거거든. 그러면 나무 토막의 마찰력의 크기는,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가 여기 4줄이었지. 자, 4줄 빼기 마찰력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이동거리는 얼마냐면 이동거리는 2m. 그치? 그러면 0이 돼.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는 2N이지. 참 에너지에서 마찰력 한 개를 뺀 게 나중 에너지인데 나중 에너지가 빵이니까. 그러면 8번은 그치? 속력이 2에서 8이 되면 속력이 4배가 되면 그치? 운동 에너지가 16배가 되거든. 그럼 밀고 간 거리도 16배로 만큼 늘어나. 그래서 32m. 5번. 그치? 그 다음 없나? 없어? 수준 없어? 수준이 없어? 설마 빨리 치워야지. 자, 그래? 그러니까 속력이 2배가 되면 미끄러진 거리가 4배가 돼.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하기 전에 미안한데 뭔가를 하나 해보고 뭔가를 하나 해보시고
뭔가를 하나 해보시면. 자, 아이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처음 속력을 V로 운동하는 세구슬이 알 수 없는 힘을 받아가지고 그림과 같은 자치로 그리면서 운동을 했어. 그렇지? 근데 알 수 없는 이 힘이 어떤 힘인지를 이제 보는 거야. 잘. 그러면 A는 직선 경로고 B는 원호를 이루는 곡선 경로고 C는 직선 경로인데, 근데 A와 B는 속력이 일정해. 근데 C는 속력이 점점 커져. 그래서 C는 마지막에는 처음 속력의 3배가 됐어. V인데 3V로 된 거지. 그치? 끝에는. 자, 그러면 1번부터 물어보는 거야. 그림 가의 경로 B 위 자체의 점 P에서 세구슬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 그치? 나 보면, 그치? 나의 1, 2, 3, 4가 있어. 1, 2, 3, 4 중에 어느 쪽 방향이에요?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경로 B처럼 될까? 1, 2, 3, 4 중에. 그래, 4번. 얘들아, 4번이야. 이게 우리가 원운동을 할 때는 항상 원운동을 할 때는 구심력이라는 힘을 받아. 구심력.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 이 점에서 힘의 방향은 이 방향. 이 점에서 힘의 방향은 여기야. 이 점에서 힘의 방향이 여기야. 이런 걸 다 구심력이라고 해.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돌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 지금. 맞지? 그럼 뭐 요점이나 뭐 요점에서 힘의 방향은 이거의 중심, 지금 이 중심을 향하는 힘이야. 이런 걸 적어야 돼요. 요점은 이거고, 요점은 이거고, 요점은 이거야. 그치? 일종의 구심력. 그래서 답은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찾아야 되니까 답은 4. 그치? 구심력이야, 구심력. 원호니까. 자, 2번. 세구슬에 작용하는 힘이 일을 하는 경로를 기술하고, 그러니까 세구슬에 힘이 있잖아. 자, 주는데 일단 경로 A는 어때? 힘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왜? 속력도 안 변했고 방향도 안 변했어. 그러니까 경로 A는 힘이 0. B는 힘을 주긴 줬는데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으로 줬어. 90력. C는 어떠냐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자, 힘의 방향을 물어보면, 그렇지. 얘는 F가 0이, 경로 A는 F가 0, B는 F가 그렇지 중심 90력의 형태로. 그렇지. C는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대로 힘을 준 거야. 왜? 움직이는 방향대로 힘을 줘야 속력이 점점 빨라져.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힘이 일을 하는 경로는 셋 중에 어느 거지? A, B, C 중에 A는 힘 자체가 없으니까 한 일이 당연히 빵이고, B는 한 일이, B도 0이야. 얘들아, 원운동이잖아. 등속 원운동은 한 일이 0이야. 왜?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뭐지? 서로 수직이야. 이거 얘들아, 원은 원에서 있잖아. 이렇게 운동한 거 할 때 힘은 이렇게 작용하거든. 이게 수직이야. 원의 특징이다. 접선과, 그치? 접선과 반지름, 지름은 뭐지? 접선과 지름은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지. 그러면 한 일이 얼마다? 0이야.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자, 그치? 그래서 한 일이, 그치? 수직이면 0이야. 그래서 경로가 해준 일의 양은, 그치? 경로가 뭐지? 언제지? 경로 C만. 그래서 2번 답은, 16번의 2번 답은 경로 C만 세구슬에 일을 해준 거야. 그러면 처음 운동 에너지의 몇 배만큼 일을 해줬니? 이제 그 문제야. 몇 배? 엄청 쉬워. 운동 에너지 공식만 생각하면.
몇 배? 아, 9배? 9배? 처음 속력이 V잖아. 나중 속력이 3V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9배 된 건 맞아. 근데 해준 일의 양은, 자, 처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고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9란 말이야. 그럼 얼마만큼 일을 해준 거야? 얼마만큼 일을 해줘야 돼?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8만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한 일이잖아. 알짜임이 한 일. 그러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의 몇 배의 일을 해줘야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되니 이 문제잖아. 그럼 9배가 아니라 9에서 1을 빼야지 8배만큼 일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9배가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1이 있어. 8을 줘야 9가 될 거야. 그래서 답은 8배. 8배가 답이다. 9배 아니야 이거? 그 애들 9배 많이 적어. 아니라고. 8배. 왜? 에너지의 변화량이 한 일이니까. 그치? 그럼 연제고 그렇게 안 그렇지. 물론 지금은 요거보다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은데, 근데 경우의 수가 더 많은 거지 문제 자체가 어려워진 건 아니거든. 고려해야 될 게 더 생겼어 지금. 요새 보니까 뭐 이상한 거 많이 넣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문제 자체가 어려워진 건 아니야. 자, 이런 스타일로 이제 너희들을 이제 과학 문제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무슨 에너지 나왔다? 위치 에너지 나왔다. 자, 끝났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 하면 끝이야. 요 단원 어미 마지막 단원. 자, 이제 위치 에너지. 자, 147페이지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를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자, 근데 포텐셜이 원래는 무슨 뜻이지? 잠재적인 에너지야.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라고? 잠재 에너지인데, 그치? 이게 조금 과학적이지 못하니까 과학적인 용어로 바꾼 게 위치 에너지 됐어. 자, 그러면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는데 원래는 잠재 에너지, 숨어있는 에너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에너지, 이런 거야. 그러면 이게, 자, 우리가 생각해봐. 어떤 물체가 여기 손을, 그치? 자, 물체가 있어. 손을 놓으면 얘가 어때? 내려가잖아. 그치? 내려가.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러면 얘가 내려가면서 뭔가 일을 해. 뭐 수박을 깨든가 못을 박든가 뭘 하게, 사람을 깨지든가 뭘 어떻게 하겠지, 뭘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어때? 그럼 손을 놓으면 얘가 밑으로? 지금은 내려가지. 근데 중력이 없으면 어때? 안 내려가겠지.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중력 때문에 생긴 잠재적인 에너지. 그치? 그걸 우리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사실 종류가 그게 4가지가 있거든 사실. 근데 중학교 때는 딱 하나만 배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치? 이렇게 배워.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은 한 개 더 배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치? 요까지 하면 고등학교. 고3 과정 가면은 2개를 더 배워. 만류력이 위에 있잖아요. 전기력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자, 요 2개가 있는데 중학교 과정은 이것만 배워.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래서 우리 책에